경합fa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저는 한대건이고요. 금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설 시즌2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얘기하다 말았더라. 까먹었을 때는 광고. 국산 4등급 1,700m 수경입니다. 여쭤봐라. 1번 승리나래와 2번 한번 강성호님이 지난번에 걸음을 보이니까 윤석현 교수에서 문세영 기수로 바로 기수 교체했습니다. 연초를 해보겠다는 의지로 돋보이는 와중이기 때문에 4번, 3번, 9번. 11번 정상은잼 산마신차 유지한 채로 제3경주 시작했습니다. 8번 클린처가 단독 한경주입니다. 지금 더 세이버가 뺏은 거에 충막가입니다. 데뷔전 때 아쉬운 걸음을 남기긴 했지만 어차피 8번이 선행을 간다면 파워 터치는 상태는 나쁘지 않고요. 집어넣고 8번, 9번. 시도하고 있습니다. 9번 파워 터치와 바깥쪽 힘을 내는 7번 더 경주리 1600m. 팔경주입니다. 한 번만 톰브레이는 앞에 풍점만 놓고 본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한 번 놓고 승부합니다. 한 번 놓고 6번, 8번. 6번 나 전사 역전 룰입니다. 안쪽에서 버티는 3번 나 토프. 네. 광고를 봤는데도 까먹은 게 기억이 안 나네. 저는 한대건이고요. 국산 4등급 1,700m 수경입니다. 여쭤봐라. 한번 강성호님이 지난번에 큰 경주가 있어요. 윤석현 교수에서 그래서 서울에 대상 경주가 있다 보니까는 뭐 부산에 있는 기수들이 11번 서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술 선정이 좀 애매할 줄 알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워낙에 이제 서울에 있는 마필들이, 예전에는 부산에 있는 마필들이 원체 세서 부산의 마필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다 대상 경주를 섭렵을 했었죠. 다 지들이 주워 먹었는데 이제 마필 수급이 바뀌다 보니까 부산이 좀 마필 수급이 딸리고 여전히 뭐 중앙경마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경마가 마필 수급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는 또 서울 쪽으로 넘어와 있어요. 완전히 뭐 문학치프, 뭐 돌콩, 청담 도끼 이 세 마리가 출전하는 것 때문에 부산의 마필들이 연말에 올라오긴 하지만 뭐 기수들이 안 올라왔어요. 뭐 최시대나 뭐 임성실 다 지금 부산에 내려가 있습니다. 올라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편성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만만치가 않아요. 뭐 요즘 부산이 그렇지만 이게 마필 수급하고도 뭐 연관이 있겠죠. 근데 뭐 부산의 인기마들이 부러지는데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뭐 조교가 안 됐든 아니면 뭐 능력이 안 됐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부러지는 경우가 원체 많아서 요즘 부산은 정말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제가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경주의 내용 자체도 썩 석연치는 않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러다 사고 한번 터질까봐 걱정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뭐 안 할 수는 없죠.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준비해서 적중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대건을 준비할 것이고요. 그것이 언젠가는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몇 번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돈 달려면.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고 수천 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오늘 실패한다고 해서 그 마필이 영원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한대건이가 여지껏 설명했던 마필들은 다 3주나 2주 안에 다시 경주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도움이 안 됐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 형님들, 누님들, 동생분들 제 방송에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대건이들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요즘 너무 응원을 안 해 나한테. 옆에 보면 나중에 무통장 문자도 나가고 060 ARS 번호 나가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말씀을 드리지만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면 제발 출발하기 전에 한 30분, 1시간 전에 30분이나 1시간 전에 입금하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조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감이 없거든요. 내가 전화를 받으니까 내 목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은가 봐. 이게 참 시간이 오래 걸려. 어쨌든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승부처 공개드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8 열려라나 10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행만 3경주와 5경주를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못 외워서 내가 책을 보고 하고 있다. 진짜 나도 늙었나봐. 이제 머리가 옛날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지니까 자꾸 더 메모하게 되고 뭔가 더 기억 못하는 게 있을까봐, 놓칠까봐 그런 버릇이 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제가 요즘 운동 죽어라고 합니다. 예. 뭐 누군가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내 몸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운동 제가 정신적인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들 하시면서 즐거운 경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대건이가 거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부상경마 1경주입니다. 경주리 1000m 하고요. 단초래요. 8마리 마필들. 10마 경주다 보니까 상금 많이 주는 경주인데 앞말들로만 2세마들로만 짜준 경주가 되겠습니다. 돋보이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죠. 바로 7번마 베스트 해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웬만하면 오지 않았을까? 그 생각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별표가 잘 되나 봅시다. 아, 잘 된다. 별표. 기분 좋네. 뭔가 오늘 경마가 잘 될 것 같아 이번 주에. 이 베스트 해피라는 마필은 사실 주행검사 모습 보면은 그게 좋지 않았어요. 뭐 장기 휴양마가 있었다고는 하나 그냥 뭐 차칙 심하게 동반하고 괜찮았다? 그냥 좀 무졌다? 뭐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실전에서 데뷔전이었던 지난번 경주 9월 6일 경주였었죠. 마이너스 18kg 체중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뭐 별거 있겠어 했는데 당시에 인기도 끌지 못했었고요. 발주도 매끄럽지 못했죠. 발주가 좀 막히면서 최밀권으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코너로 들면서 거리를 줄이고 그리고 직선에서는 은근히 탄력까지 있어서 굉장히 해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 경주에 데뷔전을 치른 마필들 중에서는 장구도 바꿨어요. 늦발을 하니까 망사가면에다가 반가지 큰고리 제가를 쓰였고 반가지 제가는 제거를 하면서 장구에도 신경을 많이 썼고요. 발주 연습까지 하면서 의지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데뷔전 때 보여준 것거리만 한다면 충분히 우승까지도 한번 늘어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별표가 한 마리 있죠. 오늘 별표가 2개나 있네요. 여기. 요거는 복골복이죠. 퀸 오브 더 이어라는 마필인데 이 주행검사 모습 보면 게이트 이탈이 상당히 빨라요. 선두권 가담도 되고 뭐 시종일관 제어만 했다. 소위 말로 우리가 주행검사에서 뭐 하나 건졌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한 여유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뭐 데뷔전이긴 하지만 제2복귀 성공을 하면서 게이트가 1번 조건이에요. 또 이 올줄리 마방이 신마 승부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아마도 현장에 가면 이렇게 최저 배당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1번이 선행 가고 뭐 7번이 따라가는 전개에서 한 발을 쓰면 1번, 7번으로 땡땡 끝이 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당시에 같이 떴던 마필이죠. 퀸 오브 더 이어와 같이 떴던 마필이 바로 6번만 할라 비오입니다. 이 마필도 아마 인기권일 것 같아요. 발주는 빠르지 않은데 이거 밀어 제껴갖고 선행까지 나섰고요. 직선에서는 채찍을 좀 심하게 동반하다가 제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게이트 이탈이 빠르지 않고 중속으로 선행하는 나서는 마필들은 항상 불안불안하죠. 그게 만약에 외곽으로 밀린다든가 중간에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린다면 이 마필은 여지없이 모래를 맞고 졸전을 펼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실전에서의 검증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당시에 인기 마필이겠지만은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크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트리플 티아라도 이거 팔릴 거예요. 바람을 불겠는데 순발력이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지구력은 말짱 꽝이야. 뭐 선행도 편한 것도 아니고 안쪽에 빠른 마필이 있으니까 이건 팔린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차라리 이게 더 나아요. 이번 뭐 크라운 펑키 아무것도 안 보여줬죠. 그냥 개바닥. 전혀 보여준 것도 없고. 근데 이게 주행할 때도 뭐 크게 여유가 있었던 마필은 아닌데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실전을 경험을 했던 마필이고 또 이 장구를 상당히 많이 바꿨습니다. 반가지 큰고리 제갈이든가 승인 편자, 눈 가면까지도 씌우면서 마필이 너무 성적이 안 나오니까 당시에 그래서 아마 장구를 교체한 것 같아요. 근데 편성을 보면 이번엔 앞말만 나와서 출전하는 경주고요. 당시에는 또 1300이었고 이번에는 또 1000m라는 단거리 경주입니다. 발주 이탈이 느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나피들이 데뷔전 때 이렇게 모습을 보였다 1300에서 1000m에서 갑자기 놀라운 선전을 펼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역이 되지 않을까 봐요. 이 마피 크라운 펑키 반드시 주목해 놓다가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경원이가 오경원 기수가 회장이 돼갖고 말 탈 기회가 많지 않았었는데 요즘 말 타는 거 보면
말 잘 타요. 그죠? 예. 오경환 기수는 참 서울에 있어서 그렇지만 가끔 보면은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오경환 기수가 전직 권투 선수였잖아요. 말 함부로 못해요. 맞을까봐. 싸움 잘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너무 성격 좋아. 경환이는 정말 성격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회장 일도 잘하고 경기에서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 돼서 오경환 기수도 최근에 모습이 좋다라는 말씀을 들어봅니다. 종합지를 한번 보면 뭐 이건 뭐 아직까지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경배 종합지를 보면 뭐 역시 뭐 그렇게 잡혔네요. 뭐 이렇게 한방 맞고 잡힌 것 같습니다. 좀 유력해 보다고 봐요. 유력하기도 하고 굳이 곡평감을 찾으려면은 크라운 펑키가 낫지 않을까. 할라비오보다는. 할라비오도 뭐 뛰는 거 한번 봐야겠죠. 정리할게요. 네. 7번 1번 7번 두 번의 앞으로 선전을 좀 기대하고요. 복병은 2번마 크라운 펑키와 6번마 할라비오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2세 신마들. 이거는 좀 짬뽕이 돼 있죠. 순발이나 뭐 안마. 이렇게 딱 부러지는 축막감이 없어요. 정말 혼전의 혼전이죠. 뭐 난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느 한 마필이 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데뷔한 이후에 경쟁력을 계속 보였던 마필은 이 한 마리가 있어요. 바로 이 9번마 대지자랑입니다. 데뷔전에서 발주가 빨랐죠. 근데 게이트가 외래다 보니까 또 진로도 막히고 하면서 탄력이 아주 없진 않아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재밌겠다 싶었는데 그 다음 경기가 바로 1번 게이트예요. 8월 16일날 제도좋게 1번 게이트에 들어와서 저희들은 이거 갖고 항구라 했죠. 승부경주로 가져가서 항구라 했는데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그 다음 경주에 9일 6일날도 인기권에 업혔었는데 발주를 하면서 좀 전개가 꼬였어요. 연마필한테 밀리면서 홈비권 전개됐고 첫 찍을 동반하는데 걸음이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말한테 뭘 먹인 거야? 아니 멀쩡하단 말이 실전에서 안 돼요. 그래서 9월 6일날 경주만 단편적으로 보면 이 마필은 별거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두 번의 경주를 보면 의외로 강단이 있었던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또 편성도 상당히 약한 편성 이번에. 그래서 보여준 걸음만을 놓고 본다면 그래도 그만 대지 자랑이 인기권이고 뭐 그렇긴 하더라도 가장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3번마 끝판플로저는 사실 뭐 보여준 거는 아무것도 없죠. 선입권 가담을 했던 지난번 경주 연습 주행 때는 늑발을 하고 실전에서는 늑발 안 하고 선입권 가담했었는데 탄력은 더 나오지 않았는데 버티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조금 외곽 게이트였었고 이번에 안쪽 게이트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그래도 선두권에 가담할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 두 마필의 어느 정도 인기권은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바닥바닥도 그렇게 낮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 마필 얘가 선행을 가고 끝판 클로저가 그리고 구모 대지자랑이 한 발 살리는 그림이 한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상갑부는 조교 때는 좀 나아졌는데 워낙에 느리기 때문에 밋밋하게 올라오는 걸음이 있어서 참 단점이 있고요. 원마 더블 난산 무적도 정말 난산이죠. 순발력은 있는데 너무 무뎌지는 걸음이고 한빛해안도 순발력이 있어요. 근데 순발력 있는 거에 비해서는 얘도 역시나 끝걸음이 좋지가 않아요. 굉장히 또 데뷔전 때는 제어하고 탔다가 걸음 안 나왔고 막상 앞에 갖다 붙여놓으니까 또 걸음 안 나오고 참 계륵 같은 마필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경주는요 혼전 가능성이 높은데 그나마 3번과 9번 대지자랑은 지난번 경주 때처럼 경주를 망친다면 이건 마체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조교 때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9번이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질 한번 볼까요? 뭐 대지자랑 월등하게 잡혔네요. 이게 뭐 상대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한빛 대형 이렇게 많이 잡혔네요. 이건 지구력이 없는데 얘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끝판클루저나 난사무적이 압박할 여지가 높은데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인기권이라고 한다면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 3번과 9번의 한방 막권 요거 한방 막권이 조금 더 낫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차라리 복병감으로는 대상갑부라든가 아니면 난산무적 이런 나피들을 복병을 말씀드리면서 이 경기는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상경주 넘어가겠습니다. 뭐야 이거? 천마타 경주고요. 역시나 뭐 9마리의 마피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 마피들이 좀 많아요. 강력한 충막감이 있지 않나 봐요. 발범마, 금화캐벌리. 이건 별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마 충마로 팔리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좀 9주 만에 출전이라는 게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별다른 질병은 없어요. 질병도 없고 데뷔전 때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발주 고착성으로 심하게 넷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와 정말 이거 뭐 날라온다고 할 정도로 그럼 상당히 날카로웠던 마피입니다. 발주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바닥에 누워 고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뛰어봐야지 아는 거고요. 뭐 발바닥 마피도 몇 두가 있기 때문에 뭐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뭐 9마리밖에 안 되니까 바닥에 누워 있어도 9번째니까 끝거는 한 발 살릴 여지가 있죠. 뭐 쌍승식은 좀 불안하지. 그렇지만 이런 늦추입하는 마피들은 하지만 입상권의 한 자리는 유력하다. 네. 유력. 어씨. 그럼 싸워볼까 한번. 유력. 아 나 무슨 씨발 컴퓨터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유력하다. 다른 마필도 한번 볼까요? 1번 매너부톱은 그냥 그렇고 2번 예스페어가 괜찮았죠. 주행부터 가능성이 있었고 지난 8월 23일 경주에서 보면은 선유권 외곽 전개를 하면서 책제어 동반해 보는데 걸음을 지고 있었어요. 걸음을 졌는데 안쪽에 들어오면 좀 괜찮겠다 했는데 안쪽에 들어왔기 때문에 경주의 조건이 훨씬 더 나아졌다고 보여지고요. 투트리지는 너무 늦발동이 걸려서 이것도 좀 걱정이고 오마 슈퍼산타가 의외로 주행사 모습이 좋았다라고 말들 하는데 사실 나쁘진 않았죠. 나쁘진 않았는데 이게 너무 예민합니다. 말이 굉장히 이 경주를 뭐랄까요 발주도 빠르지 않은데 막 선행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요. 그래도 외곽으로 막 코너에서 기대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 외곽에 다른 앞에 있다 보니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경주라는 게 꼭 그렇게 풀립니까? 뭐 말이 밖에 없으면 그냥 밖으로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그리고 또 직선에 채찍되니까 또 예민감은 보이고 그리고 막판에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피들이 다듬어지면 상당 부분 발전하는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뭐죠? 주행이 매끄럽지도 않고 뭔가 채찍반응도 예민하고 외곽으로 기대려고 하고 그래서 잘 뛰면 좋죠. 잘 뛰면 좋은데 뭔가 불안불안한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에 반해 치면 소모치고가 좀 더 낫죠. 채찍 동반하는 모습은 있었지만은 뭐 주행하는 모습은 상당히 나쁘지 않았어요. 문제는 조창욱 기수가 문제죠. 아이씨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조창욱 기수를 제가 못 믿어서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금화표 원리는 왔습니다. 이거는 왔고 예스페어 아이씨 뭐야 이거 예스페어와 금화표 원리가 가장 인기 한방 막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슈퍼산타 아니면 소모치고 뭐 종합표 중에 하나 끝이지 않았나 할까? 종합표 한번 볼까요? 뭐 다 내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진 않더라고. 투트리 좀 많이 잡혔네. 그럴 수 있죠. 이것도 뭐 못된 말은 아니니까 사실.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예스페어에 한번 한 방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되겠습니다. 금화캐벌리는 왔다. 8번은 왔다. 8번은 강추. 쌍 안 돼. 쌍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아주 그냥 피는 몰라요. 쌍으로 오면 좋겠지. 뭐, 근데 뭐. 인기 1인데 뭐. 쌍 안 돼. 그리고 이번 예스페어 이거 한 방에 우선 막건입니다. 얘랑 얘. 산타 슈퍼 산타가 주행이 매끄럽지 못하니까 덜 잡혔구나. 역시 사람들 다 보는 눈이 있어요 보면. 검빛 예상가들도 병신은 아니에요 보면. 다 내 동료들인데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 마리가 그럴 거리 되겠죠. 뭐 투트리지가 이렇게 많이 잡힐 줄 몰랐네. 어쨌든 간에
저는 2번, 8번, 2번 이거 한방 맞고는 권장하겠습니다. 4번, 5번, 7번 중에서 나머지 마필들은 현장 컨디션을 본 다음에 방어 막권 정도로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원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부산의 메인 승부처인 만큼 광고 봐야죠. 국산 4등급 1,700m 수경입니다. 여쭤봐라. 1번 승리나래와 2번 한번 강성호님이 지난번에 걸음을 보이니까 김석현 기수에서 문세영 기수로 바로 기수 교체했습니다. 연출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어되기 때문에 4번, 3번 9번 11번 정상은잼 판마신차 유지한 채로 제 3경주 시작했습니다. 8번 클리처가 단독 한경주입니다. 지금 더 세이버가 배팅원의 충막가입니다. 데뷔전 때 아쉬운 걸음을 남기긴 했지만 어차피 8번이 선행을 간다면 파워 터치는 상태는 나쁘지 않고요. 집어넣고 8번 9번 추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9번 파워 터치와 바깥쪽 힘을 내는 7번 더 경주리 1600m. 8경주입니다. 한 번만 톰브레이는 앞에 풍점만 놓고 본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3번 놓고 승부합니다. 3번 놓고 6번 8번 6번 낙전사 역전 룰입니다. 안쪽에서 버티는 3번만 톱. 네. 조작이 서툴러서 왔다 갔다 해. 뭐 어차피 뭐 방송이랑 다 그런 거지 뭐. 내가 다 해야 돼. 씨. 이게 더 힘들어. 씨. 혼자 찍을 때 편했는데. 자, 한나라 첫 번째 메인 승부차입니다. 부산경마 4경주고요. 일단 얼마나 RPG 출전했지만 일단 충나는 공개해 드릴 수 있어요. 8번만 액톤 스테이스입니다. 오늘 별표 잘 된다 나. 오늘 별표 오늘 이제 별표 아주 부드럽게 잘 그려놔 지금. 기분 되게 좋아. 액톤 스테이스. 쌀떡이면 하는 거예요. 뭐 씨 무한하잖아. 씨 할 말도 별로 없는데. 제가 왜 이 마피를 충만해 보냐면 이전의 경주에서 계속 걸음이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경주 때도 약간의 인기가 실렸던 마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주 자체를 망쳤죠. 제대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낭만 마필이 갑자기 밀어 제끼면서 저 멀리 또 물먹으러 갈 뻔했었고요. 그렇게 탄력을 한번 잃어버리니까 애가 의욕을 잃고 경주를 제대로 망쳐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 경주를 대비해서 편성도 저는 비슷비슷하거나 더 약체들을 만났다고 보기 때문에 설마 액튼 스탯가 사연도 있고 등록 또한 충분히 이번 경주에 우승을 누릴 만하다. 자, 8번은 한대간의 메인 승부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지만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후차권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뭐 2번은 달기, 3번은 월드 슬램, 뭐 7번 슈퍼 그레이트, 한 번에 더 한다면 9번 보령 질주, 이런 나피들이 다 인기권일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방 사야죠. 네, 두 방은 못 살 것 같고요. 한 방으로 시원하게 때리고 방어하는 몇 것만 공략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대관이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경주예요. 첫 번째 메인 승부처인 만큼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무통장 문자 광고 나오고 있어요. 무통장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 060-756-999 한대관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분들은 목소리를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봅시다. 종합 비교 보면은 뭐 액톤 스테이스. 야, 슈퍼그레이트가 이렇게 많이 잡혔어? 야, 이거 재밌겠다 정말. 한대건이 맞춰드릴게요. 자, 부산경마 4경주는 한대건과 함께 하시는 걸로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경주 넘어갈게요. 이것도 뭐 가관의 똥집이죠. 뭐 하나 보여준 것도 없고 능력마도 없고 기복마들의 접전 경주고요. 일단 주목을 해보고 있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어요. 바로 이 3번 원더플라이입니다. 손병직 조교사의 마필이죠. 손병직 조교사 데뷔할 때부터 구구 터뜨렸다고. 우리 지원이 형이 안지원 형이 맞췄나봐요. 맞췄나 이거? 안지원 형이? 난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손병직 마방 데뷔했을 때 구구 터뜨렸잖아요. 그 한 마리 나오면서 그거 맞췄다고 광고 무지하게 하던데 그런 거 어떻게 맞췄는지 몰라. 그 형은 촉도 좋아. 진짜 그런 거 보면 부러워. 어쨌든 간에 요게 혁권을 물고 나왔는데
뭐 그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데뷔전에서 보여준 걸음은 굉장히 졸전 중에 졸전이었었죠. 하지만 그 전에 주행검사, 데뷔전을 치기 전에 주행검사에는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마필이고요. 당시 데뷔전에서 인기 2위까지 팔았습니다. 자, 그 경주 이후에 마방 이적을 했습니다. 방동석 마방에서 손병직 마방을 이적을 하면서 공백기를 가지는데, 사실 이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아직 회복이 덜 됐어요. 자, 날짜를 한번 봅시다. 당시에 주행검사, 재주행검사를 받았던 경주가 10월 달에 장기경을 한번 받고 7월 13일에 2월 달에 받고 7월 달에 다시 받습니다. 주행검사를. 자, 7월 12일이니까 지금 몇 월 달입니까? 8월 12일, 9월 12일. 거의 2달이 좀 넘는 시간 동안에 데뷔를 안 한 거예요. 다시 도전을 안 한 거예요. 자, 그 안에 말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저기 때 모습 보면요.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기본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었었고, 지금 손병진 마방의 입장에서는 많은 마필들을 받으려면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마방의 입장에서는 생명이 뭐죠? 마주들이 말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손병진 조교사를 보고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 성적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더풀 아이도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강공호지도 있고요. 기본적인 능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한번 누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10번만 와일드가이가 객관적인 능력상 좀 띄워주는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전의 경주에서는 인기마로 팔렸던 마필이죠. 선두권을 가담할 수 있는 순발적으로 보이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는 역시나 낭만하는 마필에게 밀려서 경주를 좀 망쳤고요. 근데 보여준 걸음이 완성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항상 고만고만하지 않았었나, 약간 불안불안하기도 하고요. 뭐 원더필트는 추임력이 있고, 이거 맥스 파워도 막판 한 발이 있어요. 원더프라트가 지난번 경주 때의 전개를 푼 걸 보면 발주가 느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곽이다 보니까 제어가 타다가 너무 밀렸어요, 말이. 그래서 그런 맥락만 아니라면 의외로 선전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의외로 들었던 마필입니다. 결코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편성이 약하니까 경주의 조건상으로는 무시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그랜드 캡틴은 능력 부진을 당했었죠. 출전 정지 2개월을 당하는데 워낙에 못 뛰어서 의외로 초반 선두권 가담이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안쪽에서 김태경 기수가, 아니죠? 뭐죠? 맞죠? 이번 그랜드 캡틴 맞죠? 송경윤 기수가 선두권 가담을 해버리면 의외로 버티면 배당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부산경마 5경주는요 4번마 원더풀 아이의 좀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종합점 볼까요? 많이 잡혔다. 에이씨. 근데 맥스 파워는 아니다, 솔직히 말이야. 이거 너무 눈치 뻔하는 마필인데. 어쨌든 정리해 드릴게요. 4번을 한번 중심에 세워서 해보고 싶다. 중심. 써줄게. 야, 나 잘한다, 이제 이거. 야, 씨. 사실 좀 이기니까 잘하네. 역시 난 못하는 게 없어, 내가 좀 싸가지가 없어 그렇지, 내가 제가 못하는 건 없지 않아요. 어쨌든 5경주는 혼자 경주인데 4번 원더프라이는 한번 누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상에만 6경주 넘어갑니다. 12번의 앞에서 출전했고요. 봅시다. 일단은 가장 돋보이는 마필이 이 두 마리일 것 같아요. 한번 마크원과 뭐 TGB. 그 엉뚱하게 조금 하냐? 아이씨, 기분 나쁘게. 크게 해볼까. TGB와 마크원. 근데 사실 이 마크원은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데뷔한 이후에 연속적인 입상을 하면서 가능성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뭐 워낙에 편성이 약체 틈에서의 가능성이었었고 2차로 승급을 하고 나서 백강렬 조교사는 거리를 늘립니다. 1600m로 거리를 늘렸고 발주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두권에 따라가면서 제어를 했고, 제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거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졸전 중에 졸전을 치르죠. 보통 이러면 조교사 입장에서는 얘한테는 1600이 무리인가? 1300에 도전을 해서 일단 상금을 벌고 말 텐데 무슨 생각인지 박강렬 조교사는 이번에도 1600을 재도전을 시켰어요. 걸음도 쓰레기같이 떴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 마크원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마방에서도 큰 기대치를 가지고 뛰는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데뷔한 이후에 두 번의 입상을 하긴 했지만 다 편성 때문에 얻었던 결과다. 그 마필의 능력보다는
편성을 잘 골라서 얻었던 결과가 아닌가. 마방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진마 편성이라고 할 수 있는 1600을 계속적으로 고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뛴 거를 보면 아직 2세 앞이다 보니까 장거리는 아니야 이게가. 그래서 이걸 축마로 놓고 산다는 것은 정말 자살행위인 것 같고요. 한 번 더 검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마 TGB가 비록 부담 중량은 늘었지만 이 1600m의 경주를 자세히 보면 능력 없는 선행마들도 늦춘마들이 많다 보니까 그대로 버티는 경우가 많아요. 얘가 전형적인 선행형이죠. 그래서 선행을 추구할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가장 유리한 경주의 조건이고,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은 1800m 지난번 소화한 걸 보면 그냥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10번 피스라이더는 의외로 항상 꾸준하게 띄워주는 마필이고요. 뭐 3번 마크원도 아예 지울 수는 없는데 매번 그렇고, 우라노스 제이는 정말 우격다짐으로 말을 타야 되죠. 그냥 주구장창 패주게 됩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입상할 때 최시대 기수가 정말 패주기고 들어왔는데 부담 중량 올라가서 이것도 불안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안 뭐예요? 불안하기도 해요 사실. 근데 뭐 버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불안합니다. 이런 거 갖고 연투에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마방. 권터 중래는 기본적으로 제어가 탔다가 한 발을 쓰려고 했는데 전혀 걸음이 안 나오고 있어서 검증이 될 것 같고요. 그레이트가 또 어리버리하게 팔리는데 이게 외산 마필입니다. 강급이 된 상태에서 외산 마필인데 이 김도현 기수가 이거 한 마리 타요. 왜 이렇게 김도현 기수가 한 마리만 탈 기수는 아닌데 토요일류가 양인가요? 어쩌다 한 마리만 타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뭔가 있나 얘가 지금? 부상이 또 뭐가 있나? 아니면 뭐 마방에서 망따 당하는 거야? 뭐야? 말을 왜 안 태워줘? 어쨌든 예전에 김도현 기수로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6번마 에이스 질주가 복병감이죠 사실. 이게 뭐 전기가 좀 자유로운 마필인데 왔다 갔다 해요 얘가. 이 마필도 외상 마필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중위권 전개도 되고 뭔가 이렇게 체질 동반하면 좀 뛰려는 의지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이 마필이 조금 더 복병감은 낫지 않나. 9번을 놓고 하겠습니다. 4번 마콘 쪽보다는 다른 마필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 보겠고요. 종합자 한번 볼까요? 네, 9번 마도중 중이니까 9번 인정하고. 로나우스 얘가 많이 잡혔구나. 마코는 좀 덜 잡혔고 피스라도 많이 잡혔고. 네. 뭐 9번 인정하면 구멍에 대한 초이스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뻔한 경주에서 꼭 배당을 되기 때문에 6번 에이스 질주를 한번 주목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6경주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마 7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이건 강축은 없죠 사실. 강력한 뭐 축마감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이 6번마 미스 아델은 문제가 좀 있죠. 지난번에 1300m를 3차가 라고 승급을 하는데 사실 이마필이 지금까지 뛰어온 거를 보면 선행이 아니에요. 선행이 아닙니다. 따라가다가 한 발을 썼어요. 선입권이나 아니면 이 붙여서 떴을 때 그 마필을 이기려고 하는 근성을 보였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너무나도 편하게 거의 뭐 선행을 괴롭히는 마필이 없다 싶을 정도로 쉽게 선행을 가고 직선에서는 쉽게 잡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경합이 되고 뭔가 이렇게 투지가 생겨야지 많이 뛰는 것이 아닌가. 뭐 승급을 하면서 마이너스 1.5kg를 감량을 받았는데 사실 얘가 또 이번에 선행을 가도 이상한 건 전혀 없어요. 발바람 마필이 한 마리 없어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최시대 기수가 짱구가 아니라면 뭐 8번이 나가려고 하면 8번 옆에 바짝 붙이든가 이렇게 타지 않을까. 이게 마필의 각질을 몰라서 패한 거지 마필의 걸음 자체가 이제 완성돼가고 있는 단계니까요. 과신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마 코리아 프린스는 국산마 경주에 자꾸 나오는데 강급이 돼서 의외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요.
넓은 고글은 매번 쥐어짜야 되고요. 또 오마 골든 샤프가 선출이 약간 좀 자유로운 모습이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거의 뭐 착차 없이 여력 없이 이겼기 때문에 좀 불안하기도 하죠. VIP 킹은 영원한 복병.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마필은 외곽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안쪽에서는 항상 사고 치는 마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외곽으로 나가면 얘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냥 펜스에 붙여서 차분하게 선입고 가담하다가 막판에 쥐어 짜갖고 한 발을 쓰는 그게 딱 어울리는 마필. 어쨌든 현장에서 큰 이상만 없다면 6번 미스 아델 놓고 하겠지만 강추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8번 보령환호가 선행이 물 건너갔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면 좋겠지만 선행을 가도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페이스메이커 역할만 하고 중간에 사지지 않을까. 저점 한번 볼까요? 비슷비슷하죠. 골든샤프가 올려가 잡혔네요. 이게 대가 잡힐 말인가. 너무 늦발등에 걸려서 저는 6번만 미스 아들 쪽에 좀 더 점수를 주겠습니다. 더 크게 동그라미 6번 6 놓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6 놓고 이거 놓고 하십시오. 현장에서 이상이 없다면 현장에서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번도 너무 늦추입이에요 사실. 자 부상만 8경주 넘어갑니다. 한다는 두 번째 메인 승부 쳐야겠습니다. 어떤 말은 늦발을 해요. 어떤 말은 상승세고요. 어떤 말은 끝까지 힘을 씁니다. 한대건이가 이번 경기 노려볼 마필은 바로 끝까지 힘을 쓰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를 알고 끝걸음이 어떻게 나와야 될지를 이 기수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경주가 안말 편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마다 상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안말 경주 편성에서 제대로 상금 벌고 4천만 원이라는 상금을 주기 때문에 의외로 이게 알토란 같은 경주가 될 거예요. 다 상금 욕심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늦발동 걸리는 마필, 꾸준히 힘을 쓰는 마필, 그리고 전기가 좋은 마필, 상승세의 마필, 또 칼가는 마필, 이렇게 한 5마리가 제대로 엮여 있어요. 자, 그 중에서 한대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쓰는 마필, 이 마필을 충만을 놓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자, 한대건이가 과연 어떠한 마필을 충만을 놓느냐, 여러분들 이번 8경주 한대건 음성정보나 문자정보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대건 지지 않겠습니다. 과감하게 한번 배당 한번 노려보면서 이번 경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볼까요? 뭐 7번에 얼떨 잡혔구나. 7번.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찐겠지 이렇게. 한대건이 9구 마필로 보는 마필은 별로 안 잡혔네요. 네. 어쨌든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기는 과연 누가 오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자, 바로 그 오는 마필을 한대건 현장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마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요즘 부쩍 좋아진 마필이 있어요. 네, 바로 9번마 그랜드형입니다. 이게 승급전이죠. 전기도 상당히 자유로워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좀 따라가다가 못 잡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강단이 생겨서 끝까지 그걸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고 있고요. 이마 킹라이어는 더 띄워주는 마필인데 생각보다 거림이 안 나와주고 있어서 거리를 1300으로 늘린 게 결코 좋을 수만은 없어요. 이제 부담 정량 마이너스 2kg 빠졌다는 부분은 장점이긴 하지만 뭔가 베스트인 느낌은 아니고요. 7번 브라운파이가 지난번에 압도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그 전 경주, 이번 직전 경주 말고 직직전 경주에서 최영 경기수가 말을 제어하고만 타다가 막판에 날라왔고, 정작 승부가 걸려서 인기를 팔릴 때는 선두권에 가담을 시켜놓고 쥐어짰는데 결국 걸음을 뒀어요. 마방에서는 감량 기술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의지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번만큼은 뭐 우승까지도 한번 누를만 하죠. 9번, 7번에 이 막관 상당히 재밌는 막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버 타임 스펙은 매번 늦추입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하고요. 근데 뭐 탈리가 없는 마필은 아니고
퍼스트 신화가 지난번에 쥐어짰는데 의외로 올라갔죠. 이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제가 욕했던 경기예요, 지난주에. 인기 1, 2의 마필이 한 마리는 특별 경기 나왔던 마필이에요. 아예 뭐 4차인가 5차겠죠, 둘 다. 정말 답답한 경기를 펼치는 걸 보면서 안 좋으면 쳐 나오지 말든가. 그냥 꼭 쳐 나와갖고 인기 다 빨아먹고 배당한 70에 턱 터트리고 자빠졌어. 말 8마리 뛰는데. 짜증나죠. 마방한테 그걸 몰랐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 알면서도 사람 우롱하는 거예요, 이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님 말고. 어쨌든 이번 경기는 7번, 9번 맞고 이거 상당히 재밌게 보고요. 이번 킹라이언 쪽보다는 실버 타임 스펙이나 오버 퍼스트 신화 이 두 마필의 복병 세력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를 보면 그랜드용이 많이 잡혔네요. 근데 난 브라운 파이를 놓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감량 이점이라면 지난번에 걸음도 지기는 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7번이나 9번 중에서 이건 기본 막권이고요. 축선정 현장에서 한번 컨디션을 본 다음에 축만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7번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번 구경주는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일 경마의 한대건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 가장 메인 중에 메인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국산 4등급 1,700m. 수경입니다. 여쭤봐라. 1번 승리나래와 2번 한번 강성호팀이 지난번에 걸음을 보이니까 윤석현 기수에서 문세영 기수로 바로 기수를 교체했습니다. 연초를 해보겠다는 의지로 돋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4번, 3번, 9번. 11번 정상은잼 판마신차 유지한 채로 제 3경주 시작했습니다. 8번 클린처가 단독 한경주입니다. 지금 더 세이버가 배팅원의 충막가입니다. 데뷔전 때 아쉬운 걸음을 남기긴 했지만 어차피 8번이 선행을 간다면 파워 터치는 상태는 나쁘지 않고요. 7번 놓고 8번, 9번. 추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9번 파워 터치와 바깥쪽 힘을 내는 7번 더 경주리 1600m. 8경주입니다. 한 번만 톰브레이는 앞쪽 3점만 놓고 본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한 번 놓고 승부합니다. 한 번 놓고 6번, 8번. 6번 나 전사 역전론입니다. 안쪽에서 버티는 3번 나 토프. 네,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출전 조수가 적습니다. 9마리밖에 되지 않는 경주고 어찌 보면 되게 간단하게 끝이 날 수 있는 경주다라고 여러분들 우습게 볼 수 있는데 9마리의 마필들이지만 안 되는 마필이 한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얽히고 설켜 있다고 보고요. 과연 이 안에서 어떠한 마필을 노림수로 가져가야 되고 어떠한 마필은 인정하되 어떠한 마필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느냐. 이게 이번 경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이 8마리가 뛰든 16마리가 뛰든 적다고 해서 쉽고 많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전개가 꼬일 영향은 분명히 있지만 경주마들의 능력을 절대로 모르고 경주마들의 전개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맞출 수 없는 게 경마예요. 정보력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인 능력이죠. 여기서 어떤 마필이 과연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느냐. 자, 한대건이가 고민과 고민을 거듭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이 경주를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자, 한대건이가 최고급 요리로 준비해놨습니다. 자, 부산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처고요. 이번 10경주만큼은 여러분들께 항상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경마의 최대 승부처 10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도 안 보고 섭섭하잖아. 인기도 한번 볼까? 요렇게 팔리고 있어요. 요 2마리만 제외하고는 다 팔리고 있죠. 요 안에 정답지를 제가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10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경주고요. 1400m 경주거리 12마리 마필들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2등급 거리죠. 경주죠.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출마 등록을 했다가 경주가 깨지고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과연 이 경주를 먹을 수 있는 놈이 누구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면 부산경마의 2등급은요. 1등급으로 가기에 전초전이에요. 어차피 1등급 가면
내일이 없습니다. 최상위권의 마필들이 만나서 언제 한번 우승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2등급에서 꾸역꾸역 있다가 상금 이빠이 벌고 가고 싶은 게 다 마방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발톱을 숨기고 있는 호랑이 같은 마필들이 몇 마리가 있어요.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마필들도 있고요. 자, 그 안에서 정답을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에서는 약간은 등한시됐던 마필을 한동안 이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마필이긴 한데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던 때가 왔습니다. 요거 딱 한 번밖에 잡아먹을 수 없는 마필이에요. 자, 한대건 놓치지 않고 맛있는 배당으로 이번 경주를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가시는 길에 주머니는 두둑하고 발걸음은 가볍게 만들어 드실 수 있도록 한동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지 마시고요. 너무 좋다고 해서 또 토요일, 일요일 경마권까지 다 자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번 경주 적중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경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요일 경마 예상을 마쳤고요. 스포츠 공개점으로 끝을 낼게요. 4, 8, 11 10경주가 더 박아 제주공만 3경주와 5경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취재 들어가야 되는데 비 많이 온대요. 가야지 어떡하겠어. 비를 뚫고 가서 좋은 내용 많이 가져올 테니까 서울 경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